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은 과잉 진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치과 시크릿 2편에 436쪽에 제가 이미 이야기를 써놨어요. 치과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과잉 진료인 교합병인데 불필요하게 신경치료 후 보철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치과 시크릿 1편하고 2편은 그 자체가 완결적인 책이라서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역시 여러분이 책을 잘 사서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로 조금만 알려드릴게요. 보통 씹을 때 아프잖아요. 그러면 그게 세균 원인인지 아니면 교합 원인인지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씹을 때만 아프거나 찬물 먹을 때 특정한 치아가 유독 시리잖아요. 그건 교합병이에요. 그러니까 씹을 때 아프다.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만 아픈 거죠. 그럼 교합병이에요. 근데 이거를 안 고치고 계속 방치를 하면 계속 어금니에 충격이 가가지고 결국 치아 신경이 죽게 되죠. 그런데 세균이 만약 원인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. 계속.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되냐? 그건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. 잇몸이 부어서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없이 잇몸 염증만 제거하고 나서 며칠 지내보면 괜찮죠. 그건 이제 잇몸 염증이고 세균 원인인데 잇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똑같아요. 그럼 이미 신경까지 간 거예요. 그럼 신경을 죽여야 되죠. 또 한 가지는 이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손가락으로요 어금니 같은 데가 씹을 때 아팠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보세요. 그런데 안 아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는 신경 원인이 아니에요. 교합 원인이에요. 그렇겠죠? 수직적으로 어금니에 힘이 가해지는 것은 치아에 정상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니까 그럼 놔두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누를 때 더 아파요. 그러면 신경이 죽은 거예요. 내부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렇게 수직적인, 즉 정상적인 힘을 가해도 아픈 거죠. 그럼 신경치료 할 확률이 거의 99%입니다. 이 구별하는 방법은 잘 알려드렸고 전문 해설로 조금 알려드릴게요. 보세요. 자, 지금 이 환자는 타치과에서 멀쩡한 생리인 26번하고 27번을 신경치료하고 온 경우에요. 그러니까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씹을 때 아팠는데 그 다니던 치과에서 신경을 죽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맨 처음엔 신경을 죽인지도 몰랐어요. 왜? 뭐 조금 치아 표면이 평평하긴 한데 뭐 충치도 없고 잇몸병도 없고 뭐 심지어 치과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뭐 크랙이라든가 치아에 금 간 것도 없으니까. 그래서 좀 봅시다. 파노라마를 보니까 신경 죽이고 약을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잇몸병도 없고요. 그렇죠? 잇몸병도 없고 그렇다고 충치도 없고 아까 보셨잖아요. 충치 없는 거. 네, 확대를 해볼게요. 네, 충치가 없어요. 치아에 금 간 것도 없고 왜 근데 이거를 신경치료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. 저는.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죠. 타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해준 덕분에 나는 뭐 신경치료해서 금리를 씌워서 돈을 벌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 치아 백정 새끼가 왜 치아를 잡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.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. 멀쩡한 생리를 죽이고 신경치료해서 돈을 버는 치아 백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자, 그래서 또 26번과 27번은 신경치료하고 따로 분리해서 보철을 했고 앞에는 이제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도 본능적으로 이 치과가 이상한데 하고 치과를 옮겨서 저희 치과를 왔죠. 뭐 덕분에 임플란트 제가 2개 하게 돼서 돈은 벌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원바디죠, 원바디. 요새 뭐 유튜브에 원바디 임플란트 막 홍보하시는 원장님도 있는데 원바디가 전치부에는 좀 쓸 수가 있는데 구치부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.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다른 환자예요. 환자 Y인데 씹을 때 아프대요.
여러분 씹을 때 아프다 그러면 여기 까만 충치 때문에 아프다고 오진을 한단 말이에요, 치과 의사들이. 그래서 멀쩡한 치아를 파죠. 이거는 변색인데. 근데 그게 아니라 교합 간섭 때문에 그래요. 교합지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교합 간섭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. 네, 이게 진짜예요. 제가 하는 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예요. 치과 과잉 진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교합병인데, 치과 의사가 치아에 금이 갔다고 함부로 신경 죽이고 보철해서 돈을 벌려는 이 치아 백정들의 못된 행태예요. 치아에 금이 가서 아픈 게 아니라요, 교합 간섭이 있어서 교합병 때문에 아픈 건데, 이 아픈 상황, 환자가 뭔가 불편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죠. 그래서 제 책에는 치아에 금이 가서 아파서 신경치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. 여러분, 사람 치아에, 지구인 치아에 금이 안 간 치아가 있습니까? 저기 한 나이가 한 30 넘어서, 나이가 한 30 넘어서 제가 빛을 비춰서 사진 다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치아에 금이 안 간 치아는 없어요. 금이 가서 아픈 게 아니에요. 교합병 때문에 아파서 환자가 오면 뭔가 통증을 느끼고 불편하니까 그거를 환자의 신경을 죽여서 보철을 해서 돈을 벌려는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. 교합지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교합지 검사를 안 하죠. 그래서 교합을 몰라서 모르는데 양심적이고 좋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린 영상 치과 시크릿 27강처럼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뭐 잇몸치료를 한다든가 함부로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본단 말이에요. 그게 정상적인 원장님들의 행태고, 환자가 씹을 때 아파서 왔는데 뭐 교합지 검사를, 교합을 뭐 알면 교합지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보험 수가가 낮아서 안 할 수도 있고, 그런데 다른 뭐 잇몸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바로 시야에 금 갔다고 해서 신경을 죽이고 해야 된다. 이런 개 새끼들은 의사가 아니라 치아 백정 새끼들이에요. 절대로 함부로 신경치료 하는 거 아니에요. 신경치료를 피하기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을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될 때, 그때 하는 게 신경치료입니다. 여러분,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.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신경치료 함부로 하는 경우보다 더 안 좋은 경우, 더 나쁜 경우가 교정에서 전체 치아의 교합을 망가뜨리는 경우예요. 어쨌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선 여러분 이 채널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다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.